축하합니다. 방금 여러분은 500만 원을 허공에 날리셨습니다. 너무 자극적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계좌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실제로 벌어질 일입니다. 엄마한테 5천만 원, 아빠한테 5천만 원, 합쳐서 1억이니까 세금 낼 거 없다? 대한민국 국민 90%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죠. 안녕하세요. 2026년 바뀐 세법의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여러분의 금융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얼마까지 공제된다? 이런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세청이 어떤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7가지 함정이 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최소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아끼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함정 1. 부모님은 한몸입니다. 자, 첫 번째 함정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에요. 상황을 하나 그려볼게요. 결혼을 앞둔 32살 김철수 씨. 어머니가 기특하다며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증여세 신고하고 공제받아서 세금 0원. 여기까진 완벽하죠? 그런데 다음 달 아버지도 축의금 대신 5천만 원을 보내주십니다. 철수 씨는 생각하죠. 어머니랑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니까 이것도 따로 공제받겠지? 천만에요. 국세청은 부모님을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같은 그룹이에요. 이 그룹 전체에서 10년 동안 딱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어머니한테 공제 한도를 다 썼으면 아버지한테 받은 5천만 원은 10원도 공제 못 받습니다. 고스란히 10% 세율이 적용돼서 철수 씨는 꼼짝없이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5천, 아버지 5천, 합계 1억, 공제는 5천만 원, 남은 5천만 원의 10%, 세금 500만 원. 만약 아버지 5천만 원만 받았으면 공제 한도 아니니까 세금 0원. 같은 1억인데 한 번에 받느냐 나눠 받느냐에 따라 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억울해도 법이 그래요. 함정 2. 3억 비과세의 무서운 전제 조건. 두 번째,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믿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입니다. 결혼하면 양가 합쳐서 3억까지 세금 없다. 이 말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줄 뒤에 무서운 전제 조건이 3가지나 숨어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 출산 추가 공제가 시행됐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 공제 1억 원을 더해서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신랑 측 부모와 신부 측 부모가 각각 주면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 여기까지만 보면 환상적이죠. 근데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함정. 이 추가 공제 1억은 평생 딱 한 번입니다. 10년마다 리셋되는 기본 공제랑 다릅니다. 결혼할 때 1억 썼으면 나중에 아이 낳을 때 또 못 써요. 혼인이랑 출산이 통합 한도거든요. 이거 모르고 출산 때 또 받지 뭐 하다가 세금 맞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두 번째 함정. 시기가 중요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아야 인정돼요. 3년 전에 미리 나중에 집 사라 하고 보태준 돈? 이건 해당 안 됩니다. 짤없이 일반 증여세 대상이에요. 세 번째 함정.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누구한테 받느냐입니다. 이 공제는 직계존속,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 받을 때만 해당됩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 예쁘다고 1억 주시거나 장인어른이 사위 잘생겼다고 1억 주시는 경우 이거 공제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기타 친족이에요. 기본 공제 한도가 고작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1억 받으면 9천만 원에 대해 세금 냅니다. 잘못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3억 비과세라는 달콤한 숫자 뒤에 이런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면 세금 맞는다는 무서운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면 내 돈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돈 되는 정보예요. 집중해주세요. 함정 3영원이라도 신고하세요. 세 번째, 아마 뜨끔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세금 낼 거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귀찮으니까 혹은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신고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방패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그려볼게요. 올해 부모님께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공제 한도 아니니까 세금 0원. 신고 안 했어요. 그런데 3년 뒤에 부모님이 급하게 또 5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때 국세청이 10년치를 합산합니다. 3년 전에 5천만 원 받으셨죠? 이번 5천만 원이랑 합치면 1억이니까
초과분 5천만 원에 대해 세금 내세요. 여러분은 항변하겠죠. 3년 전 건 공제 한도 아니었는데요. 근데 신고 기록이 없으면 그 돈을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 빌린 건지 받은 건지 입증하기가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심지어 신고를 안 한 것 자체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반대로 신고를 해뒀으면 여기 보세요. 3년 전에 신고했고 그때 공제 적용받았습니다. 한 방에 끝나요. 홈택스에서 10분이면 됩니다. 영원 신고. 이건 귀찮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보험입니다. 10분 투자해서 수백만 원짜리 방패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함정 사국세청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진짜 공포 영화입니다. 계좌이체는 기록 남으니까 5만 원권 다발로 쇼핑백에 담아서 주면 모르겠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의 PCI 시스템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PCI 시스템,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해요. 재산, 소비, 소득, 이 세 가지를 통합으로 분석하는 AI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연봉 3천만 원인 30대 직장인이 갑자기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혹은 매달 카드값으로 500만 원씩 쓴다? 소득은 뻔한데 지출이나 재산이 확 늘어나면 시스템에 빨간 불이 켜져요. 이 사람 자금 출처 불분명,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때 가서 부모님이 현금으로 주셨다고 실토하면 본세의 무거운 가산세까지 그야말로 탈탈 털립니다. 혹시 소액이면 괜찮겠지 생각하시나요? 국세청은 고액 현금 거래뿐 아니라 전세 계약, 자금, 신용카드 사용 패턴, 자동차 구입까지 전부 들여다봐요. 2026년 빅데이터 기술 앞에서는 현금 박치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함정 5 차용증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끼리 빌린 돈이다라고 우기는 경우입니다. 부모님한테 2억 받고 차용증 썼으니까 증여가 아니라 대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가족끼리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그렇군요. 넘어가겠습니다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 돈 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여러분이 증거를 대야 해요. 첫째, 차용증. 당연히 있어야죠.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진짜 이자를 줘야 합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이 현행 기준으로 연 4.6% 정도인데 이 정도 이자가 매달 꼬박꼬박 부모님 통장에 찍혀 있어야 해요. 참고로 빌린 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서 연간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를 안 줘도 되지만 그 이상이면 반드시 지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차용증만 써놓고 이자도 안 주고 원금 상환도 없으면 세무서는 이걸 100% 증여로 봅니다. 나중에 갚기로 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종이 한 장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고급 정보 2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세무사한테 상담 가면 돈 내고 듣는 내용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무료로 가져가세요. 함정 6 할아버지 찬스의 함정. 여섯 번째, 세대 생략 증여입니다. 아버지를 거쳐서 주면 나중에 상속세도 내야 하니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바로 주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대 생략 할증이 붙어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30%를 더 내야 합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억을 직접 증여했다고 합시다. 공제 5천만 원 빼면 과세표준 5천만 원. 여기에 세율 10%면 500만 원인데 할증 30%가 붙으면 650만 원이 됩니다. 반면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증여하면 각 단계에서 공제를 적용받아 설계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금액이 작으면 한 번에 주는 게 유리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2단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턱대고 건너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액 증여는 반드시 세무사와 경로를 설계하세요. 함정 7 부동산 증여. 옛날 방법은 안 통합니다. 마지막 7번째, 부동산이냐 현금이냐의 문제입니다. 아파트로 주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싸게 평가돼서 세금 덜 내는 거 아니야? 이거 옛날 얘기예요. 요즘 국세청은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씁니다. 같은 단지, 비슷한 평수, 비슷한 층이 최근에 얼마에 팔렸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가격 그대로 과세합니다. 공시지가랑 시세 차이로 절세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오히려 부동산은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총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증여를 하고 싶다면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1단계,
배우자 간 6억 원 공제를 먼저 씁니다.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뒤 자녀에게 넘기면 공제 폭이 훨씬 넓어져요. 2단계,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확인합니다. 5천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 부동산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 차이가 세금 수백만 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3단계, 시세가 낮은 시점을 노립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사례로 평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된 시기에 증여하면 과세표준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 증여는 단순히 준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명의를 옮긴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실전 시나리오 34살 박지영 씨의 결혼자금 설계. 자, 여기서 오늘 배운 걸 전부 활용하는 실전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34살 직장인 박지영 씨. 올해 10월에 결혼합니다. 양가에서 총 2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받아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낼까요? 지영 씨 부모님이 지영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줍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추가 공제 1억 원, 합쳐서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세금 0원, 남은 5천만 원은 신랑 측 부모님이 신랑에게 줍니다. 신랑도 기본 공제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세금 0원, 결과적으로 양가 합쳐서 2억 원을 받았는데 세금은 0원입니다. 근데 만약 지영 씨가 오늘 영상을 안 봤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예쁘다고 지영 씨한테 직접 5천만 원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만 적용돼서 4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같은 돈인데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증여세의 무서움이자 알면 아끼는 힘입니다. 마무리 정리합니다. 하나, 엄마 아빠는 같은 그룹. 합쳐서 10년에 5천만 원. 둘, 결혼 공제 1억은 평생 1회. 혼인이랑 출산 통합 한도. 셋, 시댁 처가가 직접 주면 공제 1천만 원뿐. 반드시 자녀를 거쳐서. 넷, 0원이라도 신고. 10분 투자로 수백만 원짜리 방패 만들기. 다섯, 현금 꼼수는 PCI 시스템 앞에서 무용지물. 여섯, 차용증은 이자, 지급과 상환 기록이 있어야 진짜. 7. 세대 생략은 할증 30% 확인 필수. 고액은 세무사와 상의.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금융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증여세는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는 만큼 뜯기는 가장 무서운 세금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증여세의 쌍둥이 형제의 상속세를 다룹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속세를 모르면 오늘 배운 증여세 절세가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